네, 먼저 첫 번째로 MCP 서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MCP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개요와 소개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디자인에 기반한 코드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뒤에, 그리고 챕터 3에는 실질적으로 MCP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으로는 이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오늘 세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P 서버 소개입니다. MCP 서버란 무엇일까요? MCP란 일단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피그마가 구축한 것은 바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서버인데요. 이제 커서, 윈드서프, VS 코드와 같은 툴에서 AI를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기초적인 수준의 코드를 생성해 준 것에 불과했지만 오늘날 그 결과물은 정말 놀라울 만큼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AI들은 코드 에디터 내에서 동작하면서 코드 베이스에 대한 구조를 인지한 채로 코드를 생성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나 프로젝트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AI가 디자인에 대한 문맥과 의도를 이해한다면 그 사용성은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실은 어쩌면 이러한 문맥을 읽는다는 것은 필수적일지 모릅니다. 피상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출력된 코드는 결국 다시 공수를 들여 수정하거나 버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AI를 통해 출력된 코드가 최소한의 검증만으로 바로 기존 코드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면 인간의 의도를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피그마에서 작업한 디자인 작업물의 구조와 의도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면 아까와 같은 요구가 해소될 수 있겠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연동은 가능했지만 구현이 번거롭고 관리 혹은 보안 측면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MCP 서버는 AI와 외부 데이터 소스 간의 연결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피그마의 MCP 서버는 피그마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내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AI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정보는 코드 생성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AI와 피그마 내의 MCP 연결은 정말 간단한 설정만 완료하면 누구나 빠르고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MCP를 만들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전환 문제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코드 환경에서 디자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매번 다른 툴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 흐름이 끊기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데브 모드 활용 목적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폰트, 컬러, 여백 등의 스타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데브 모드를 활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실무진들은 이러한 세부 스타일은 AI가 알아서 인식하여 맞춰주길 기대하고 많은 부분은 자동화해서 확보된 공수로 다른 부분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API 기반 접근의 확산과 보안 문제입니다. 최근 오픈소스 기반으로 피그마 API를 직접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유연하게 작동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보안 리스크도 커집니다. 의도치 않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제3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사내 자원 유출에 민감한 기업들은 더 예민하게 이러한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외부 서드파티 솔루션이며 새롭게 도입된 기술일수록 결국 또다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롬프트가 서버로 전송되고 있는지, 민감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자체가 취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피그마는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AI와의 연결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데브모드 MCP 서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데브모드 MCP 서버를 활용하면 피그마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단일 요소를 선택한 뒤에 해당 컨텍스트를 AI에 전달한 뒤 나머지는 제 통합 개발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브모드 MCP 서버는 디자인 컨텍스트, 주석, 그리고 코드 커넥트에서 설정한 명시적인 코드 매핑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서 AI가 생성한 코드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서드파티 서비스를 실행할 필요도 없고 외부의 데이터를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데브 모드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정보들을 쉽고 안전하게 끌어와서 단일 요소를 선택해 빠르게 빌드하고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 안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AI가 아직 낯설거나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씩 이러한 도구를 잘 써볼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데브 모드입니다. 데브 모드는 개발자에게 인계할 때 정말 유용한 정보를 모으는 시작점인데요. 디자인에 담긴 정보를 모아서 그걸 개발자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 잘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브 모드만으로도 실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QA 시간을 줄여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AI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인데요. 이미 데브 모드를 통해 필요한 환경을 세팅해 뒀다면 이제 MCP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서 AI 코드 생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 모드 MCP 서버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설정을 함께 활용하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코드 커넥트와 함께 기업의 디자인 시스템 라이브러리까지 결합하면 AI가 만들어내는 코드는 단순히 작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품질의 코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고객의 코드 베이스 내의 컴포넌트를 활용하고 디자인 시스템에서 시각적 힌트를 받아 기존 데이터베이스 로직과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됩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디자인 컨텍스트입니다. 디자인에 기반한 코드 제너레이션, 코드 생성인데요. 오늘날 데브 모드에서는 만약 코드 커넥트를 사용한다면 연결된 컴포넌트들을 볼 수 있고 레이아웃, 간격 변수, 에셋 등 모든 요소가 수동 구현에 필요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직접 인스펙션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강력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을 실제로 하려면 여러 소프트웨어 사이를 수동으로 오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MCP가 해결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데브 모드에 있는 모든 정보는 이제 MCP를 통해 한 번의 툴 호출로 사용자의 AI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그마는 기존에 있던 모든 정보를 그대로 보내면서 지금 새로 추가하고 있는 기능들도 함께 포함하여 사용자의 워크플로우가 훨씬 더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피그마에서 필요한 모든 문맥 정보가 사용자의 AI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해당 사진에서 피그마 파일 안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만약 변수들이 실제 코드 베이스 변수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AI에게 변수를 가져와서 사용자의 개발 툴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말 간단히 단 하나의 프롬프트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변수뿐 아니라 데브 모드 내에 존재하는 레이아웃, 간격, 코드, 색상 등 모든 것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변수들이 우리 코드 베이스 변수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AI에게 모든 베리어블을 가져와서 스타일 시트를 정렬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하나 복사하고 붙여넣고 또 각각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몇 초만 기다리면 툴이 작동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환경 안에서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개별 줄마다 복사하고 붙여넣을 필요 없이 한 번에 호출해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컨텍스트를 전달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AI가 코드를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코드 품질과 디자인 일관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사진에서 모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다면 지금 사진에서는 그 결과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은 우리가 바랬던 형태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AI 없이 혹은 부족한 컨텍스트로 코드를 생성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CP 서버를 활용하면 재료, 구조,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우리가 의도한 것과 실제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프롬프트의 단어만으로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디자인 의도와 맥락을 AI에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MCP 서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자인, 의도, 그리고 필요한 모든 맥락을 AI에게 전달해서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MCP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컨텍스트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MCP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활용법과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피그마 파일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MCP에 가장 좋은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럭처, 구조인데요. 여기 두 개의 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거나 시각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해 보이는 디자인인데요.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두 폼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란 구조, 즉 뼈대죠. 왼쪽을 보면 잘 구조화되어 있고 레이아웃과 레이어 이름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도 적절히 사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오른쪽은 사각형과 텍스트 레이어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두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지만 피그마 내에서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뼈대를 구축한다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잘 구축된 디자인은 왼쪽입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은 극단적일 수 있으나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확연하게 보여드리는 예시인데요. 우리가 의도했던 원하는 결과가 어느 케이스에서 보다 더 잘 출력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디자인에서부터 잘 구조화된 시스템일수록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실제 MCP를 활용해서 디자인에 기반하여 이러한 구조가 코드로 어떻게 출력되는지 그 차이점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장표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디자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 구조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레이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코드 커넥트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화가 잘 되어 있고 어느 레이어 하단에 레이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측 이제 레이어를 보시면 단순히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뭔가 레이어 이름도 유의미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드 커넥트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각각 두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MCP 연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MCP 연결은 이렇게 대분 모드를 활성화해 주신 후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에 MCP 서버 활성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터스를 enable로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서 데브모드 MCP 서버가 enable 되었다는 표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해주신 후에는 이제 여기서 저는 VS 코드를 활용을 할 텐데 이 외에 다른 이제 IDE에서도 충분히 연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세팅.json에 지금 이렇게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잘 작성을 해 주었다면 이렇게 위에 시작 활성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것으로 MCP 연결은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금 피그마 디자인에서 내가 구현을 원하는 디자인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전체를 디자인 원하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는 다시 여기서 이제 코파일럿을 채팅창을 활성화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러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 클로드를 활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텐데요. 해당 툴을 트리거를 했고 이 해당 폴더 하위에 방금과 같은 레이어를 구현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룹 폴더는 단순히 레이어가 병렬적으로 되어 있고 유의미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구현한 내용을 여기 위치시킬 거고요. 그리고 해당 폴더에는 방금 왼쪽에 레이어를 위치시킬 예정입니다. 겟코드 툴은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현재 트리거를 한 상태이고요. 이 툴은 말 그대로 이제 코드를 작성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프롬프트에 겟코드를 입력을 해서 트리거를 했지만 만약에 제가 프롬프트에 이 겟코드라는 툴을 명시를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LLM이 알아서 트리거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HTML 파일이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 코드를 좀 더 먼저 보시면 div 클래스 명도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ID 값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 랜덤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명은 제가 뭔가 유의미하게 피그마에 사용된 이름이 아니라 알아서 그냥 만들어 준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타일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 일부를 보면은 내가 뭔가 피그마에서 디자인적으로 베리어블로 작성해 놓은 값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발자들이 CSS 파일을 작성할 때 작성해 준 것과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구현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왼쪽 걸 선택을 해서 구현을 먼저 프롬프트 입력을 해놓고 그 결과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디자인을 클릭을 한 후에 아까와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같은 프롬프트이지만 위치만 바꿔서 구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겟코드 툴을 트리거를 했고요. 실행시켜 놓은 뒤에 해당 HTML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무언가 좀 깨져 있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뽑히지 않은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박스 안에서 위치도 뭔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좀 깨져 있죠. 이 상태가 이제 뭔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내가 유의미한 레이어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이제 MCP를 활용을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고요. 다시 이제 VS 코드로 돌아가서 이번에 생성해준 HTML 내용을 보면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피그마에서 명시해 놓은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구조화되어 있고 잘 짜여져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스타일 CSS도 보면은 이 결과물이 확연히 다릅니다. 아까는 이렇게 작성된 것에 비해서 여기에 보시면 디자인 파일에서 실제 내가 작성해 놓은 베리어블을 가져와서
내용대로 작성을 해준 모습이고요. 결과물도 곧 같이 살펴보겠지만, 띄워보았을 때 그 결과에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JS까지 생성이 완료가 된 후에 같이 HTML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확인을 해보면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디자인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위로와 의도가 잘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점을 한눈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장표로 돌아와서 이제 함께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좋은 구조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코드 커넥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커넥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현된 모습을 보면 겉모습은 거의 비슷하고 코드도 작동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 뭔가 div 태그가 많고 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유의미한 네이밍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의미론적인 구조가 없어서 코드가 재사용 가능하지 않고 AI도 참고할 수 없는 힌트가 없는 셈입니다. 다음은 이제 잘 구조화되어 있고 코드 커넥트가 완료된 상태였는데요. 같은 디자인이지만 그 내용물은 달랐습니다. 코드가 훨씬 깔끔하고 기존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유의미한 클래스명을 사용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명시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 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비밀번호 입력란에서 코드 커넥트 스니펫 덕분에 디자인은 없었지만 required라는 속성이 자동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자면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요. 즉, 컨텍스트가 AI에 전달이 되고 특히 코드 커넥트와 규칙들을 함께 제공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베리어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수는 제 사용성과 문법 측면에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파일에 관해서는 그 정보를 저장하고 변수들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이걸 코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코드로 변수를 정의하면 데브 모드와 MCP 서버를 통해 그 정보를 AI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선언된 코드 신텍스를 볼 수 있으실 텐데요. 해당 기능은 제가 실제 이제 고객사분들을 뵈면서 데브 모드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세션을 진행할 때도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코드 안에 대응하는 디자인 토큰이 있어야 한다는 걸 표현하는 걸 넘어서 스타일 시트 내에 다른 부분들과 같은 네이밍 규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브 모드와 MCP 서버를 활용하면 성공적인 환경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관련해서 항상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수 구조를 의미론적, 시멘틱하게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분명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MCP 서버를 통해 피그마에서 이 정보를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피그마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요소에 연결된 변수 정보와 코드 문법까지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그런 변수들의 모든 정보입니다. 간단한 디자인 시스템 파일에 담긴 변수들이죠. 그리고 이 변수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드 문법 블록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디자인과 코드를 정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덕분에 MCP 서버를 사용할 때 더 재사용 가능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 값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코드 신텍스를 적용하려면 너무 귀찮은 일이겠죠? 한 번에 코드 신텍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피그마 공식 유튜브에서 자세한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피그마 디자인 파일 내에서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활성화해서 간단한 코드로 코드 신텍스를 한 번에 적용하는 방법이죠.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잠깐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시 파일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베리어블을 보면 여기에 베리어블 값들이 선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코드 신텍스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도 확인을 해보면 코드 신텍스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상태에서 아래의 디자인 모드에서 액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쇼 콘솔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신 후에 보시면 그 콘솔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 이제 코드 신텍스 값을 모든 변수, 베리어블 값에 추가를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웹이라는 플랫폼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아래와 같은 네이밍 규칙대로 모든 베리어블에 코드 신텍스를 적용해 달라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그 아까 베리어블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는 없었던 웹 플랫폼에 대한 코드 신텍스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같은 규칙에 코드 신텍스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 신텍스를 한 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영상과 내용이 필요하다면 피그마 공식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사용자는 AI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MCP에 있어서 주석에 대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불러오거나 코드 커넥트된 내용은 지식이 될 수 있다면 주석은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그 정보를 똑똑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 컴포넌트에 특정 효과를 적용해줘. 여기에 어세서빌리티 효과를 추가해줘. 이런 구체적인 지시들이 바로 주석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석을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그마 디자인 파일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석 기능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저 텍스트 풍선이 바로 주석입니다. 피그마 디자인에서 각 레이어에 특정 태그를 붙여서 관련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태그는 언제든지 편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파일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개발자가 개발할 때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인데요. 즉, 개발자가 작업할 때 맞는 컨텍스트와 같은 내용이 지금은 MCP 서버로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에 관련된 모든 주석을 제공하고 AI가 이를 받아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구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노드를 골라서 프롬프트의 일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노드는 우리가 어떻게 컨텐츠를 연동할지,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연결할지에 관한 내용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석을 통해 어디에서 컨텐츠를 가져올지 명시할 수 있는데요. 또 인터랙션과 관련된 주석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버 효과를 넣어줘. 호버했을 때 살짝 움직여줘.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해줘.
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두 프롬프트의 일부로 MCP 서버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세서빌리티 텍스트도 넣을 수 있는데요. 모든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해줘와 같은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주석에 추가하는 모든 내용은 MCP 요청의 일부로 모델에 전달이 됩니다. MCP를 연결한 후에 사용 가능한 도구 중에 여러 툴이 있는데요. 이 중에 getImage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용자는 getImage 툴을 사용하여서 LLM에게 맥락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트는 어, 다음 장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데모로 먼저 함께 보시고 해당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예시를 사용을 할 텐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지입니다. 먼저 지금 다시 보시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다른 환경에서 보시면 지금 어떻게 웹페이지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웹페이지에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띄어져 있고요. 헤더와 아래 보시면 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에 이러한 컨텐츠를 클릭을 했을 때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은 상태의 웹페이지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일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현할 내용은 방금 피그마에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클릭을 한 후에 이 디자인을 구현을 할 텐데요. 보시면 코드 커넥트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헤더에 컨택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가 표시가 되도록 요청을 LLM에게 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어노테이션도 여기에 제가 예시로 달아 놓았습니다. 제가 작성해 놓은 내용들을 한 번만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MCP가 활성화된 걸 확인을 했으니 다시 아까 페이지로 돌아가서 제이슨에서 네,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피그마에 선택한 레이어를 이제 여기에 example이라는 폴더 하위에 파일을 먼저 작성해주고 헤더에 컨텐트 버튼을 클릭하면 그 페이지가 뜨도록 일부 파일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getImage라는 툴을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보시면 생각을 했을 때 getCode라는 툴을 자동으로 트리거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표로 잠깐 나왔던 getImage라는 툴도 아마 트리거를 할 텐데요. 네, 이번에는 getImage라는 툴을 자동으로 트리거를 했습니다. 먼저 계속을 누르기 전에 getCode 내용을 출력을 좀 확인을 해보면 출력 내용물 중에서 이 어노테이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카테고리를 컨텐츠로 설정한 것에 대한 것과 인터랙션에 대해서 설정한 어노테이션, 이 카테고리 내용과 카테고리와 그리고 그 텍스트 내용이 여기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get 이미지 툴을 트리거 하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때 출력물도 다시 보면 이 PNG 파일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제가 선택한 레이어에 대한 스크린샷을 LLM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스크린샷은 어떤 역할을 하냐? LLM에게 이 스크린샷을 통해서 내가 LLM이 구현해야 하는 그 코드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이제 이 겟 이미지가 피그마에서 사용한 이미지 에셋을 가져오는 툴이라고 쉽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겟 이미지는 이렇게 스크린샷을 제공하는 툴이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력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시 장표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물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get 이미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이제 피그마 디자인 내에 사용된 로컬 이미지 파일들을 호출해 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툴의 정확한 용도는 LLM에게 스크린샷을 제공하고 그 스크린샷은 코드 응답에 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 섹션, 모바일 및 데스크톱 반응형 컨텍스트의 순서 등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고 할 때 스크린샷은 섹션과 노드 간의 관계에 대한 LLM 정보를 제공하고 스타일 세부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전체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정보의 가치는 LLM이 1대1로 복제하기 위한 사용보다 디자인 의도와 맥락에 대해 알려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실제 데모로 보여드렸던 이제 겟 이미지 툴을 트리거한 화면인데요. 다른 툴도 그러하지만 해당 툴을 명확하게 입력하여 트리거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으로 트리거 되기도 합니다. 방어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트리거가 된 케이스였죠. 제 겟 이미지 툴의 출력을 살펴보면 피그마 디자인 파일 내에 제가 선택한 레이어를 그대로 스크린샷 형태로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LM은 이러한 이미지를 인식해서 도출할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요. 혹은 이미 도출한 코드를 스크린샷과 비교해서 수정하는 데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완료가 되었고 이 개발 서버를 저는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제가 요청한 대로 헤더의 내용도 일부가 수정이 되었고요. 앱.tss도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이제 인터랙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LLM이 해당 파일에도 수정한 것이죠. 그래서 경로에 맞게 잘 실행시켰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와 같은 웹페이지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네, 컨택트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아까 피그마 디자인에서 보았던 그 디자인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뽑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세부적인 이런 텍스트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아까 제 스트럭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에 맞춰서 좀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출력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장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룰은 AI에게 내리는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룰은 에디터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AI에게 특정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역할입니다. 즉, AI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나 따라야 할 규칙 혹은 지침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AI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알면 더 잘할 수 있죠. 디자인 시스템에도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룰과 기능들이 있어서 이걸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룰은 모델에게 지속적으로 컨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룰은 막다운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AI가 우리 코드베이스에 맞는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컨텍스트와 선호 사항을 잡아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AI 에이전트에게 그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요소들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LLM뿐만 아니라 실무진에게도 정리를 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룰들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드 베이스의 구조부터 레이아웃 규칙, 실제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까지 다양하죠. 중요한 건 사용자의 코드 베이스에 맞게 반드시 맞춤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듬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룰을 활용해서 MCP가 생성하는 결과물이 전체 시스템과 잘 맞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 베이스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을 찾도록 지시하고 다양한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려주면 에이전트가 받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존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요. CMS 같은 이미 사용 가능한 도구가 있다면 모의 데이터를 쓰지 말고 실제 데이터를 써라 라거나 모의 데이터를 써야 한다면 항상 동일한 모의 데이터를 사용해라 라고 룰을 정할 수도 있죠. 이처럼 룰은 여러 번 시스템에 맞게 세밀하게 조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AI에게 추가하는 지침과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큰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많은 지침들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침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어려움과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그마 문서에서 실제 예제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피그마 공식 깃허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Create Design System Rules 툴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개발 툴에서 방금 get 코드를 트리거한 것과 같이 호출해서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룰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코드 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쭉 긁어와서 피그마 컨텍스트와 코드 생성 품질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까 데모로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프롬프트에 이제 get 이미지를 쓴 것과 같이 해당 툴도 이제 샵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Create Design System Rules를 입력을 하셔서 트리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피그마 MCP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전지은 매니저님 멋진 발표랑 데모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한 400여 분 정도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한 44개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답변은 다 못 드렸고요. 일단은 우선 5개 정도만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요. 향후에 저희가 발표 슬라이드 공유 드릴 때 지금 질문 주셨던 40개 정도를 모두 추가해서 그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Q&A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받았던 질문 중에는 이제 피그마에 있는 비슷한 AI 툴인 피그마 메이크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 두 가지 툴을 모두 사용을 해보시거나 이론적으로라도 접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져보실 만한 궁금증입니다. 데브모드 MCP는 개발자 워크플로우의 핵심에 속합니다. 주로 개발자가 사용을 하고요. 기존 코드 베이스에 통합이 되어서 실제 배포 단계에 훨씬 가까운 라이프 사이클에서 활용이 됩니다.
반면 메이크는 현재 프로토타이핑 단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초반부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고요. 기존 코드 베이스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보통은 메이크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위에 피그마에서 고품질 디자인을 완성한 뒤에 MCP 서버를 활용해서 실제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주 물으시는 질문은 피그마 MCP를 활용하기 위해서 코드 커넥트가 꼭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드 커넥트는 정말 훌륭한 기능이고 앞서 봤듯이 코드 결과물을 훨씬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MCP 서버를 사용해서 결과를 얻거나 작동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코드 커넥트가 없어도 겟코드 툴을 호출을 하셔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단 MCP 서버는 대부 시트 이상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프로 플랜 이상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코드 커넥트는 결과물의 품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 기능이고요. 필수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브모드 MCP 서버가 리액트 네이티브, iOS, 이제 스위프트 UI와 같은 여러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현재 피그마 데브모드 MCP 서버는 분명히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프롬프트를 주거나 룰 파일에 설정해서 원하는 프레임워크에 맞게 일관성 있게 코드를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룰 파일에 항상 피그마 컨텍스트를 받아서 내가 작업하는 프레임워크로 변환해라 같은 명령을 넣으면 LLM이 인식을 해서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피그마 컨텍스트를 LLM이 쉽게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 중이고요. 현재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 모두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답변 드릴 내용은 겟코드와 같은 도구 이름을 꼭 명시를 주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아까 데모에서도 좀 진작을 하셨겠지만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피그마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구현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AI가 알아서 적절한 도구를 호출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도구를 제대로 호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불러온 것 같은데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완료가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원하는 호출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룰 파일에 미리 또 설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et 코드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get 이미지를 실행해 하는 또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수 정보가 필요하면 get variable depth를 호출해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거죠. get variable depth는 또 트리거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즉, 꼭 프롬프트에서 도구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작동하지만, 그리고 일관성을 더 중요시한다면, 룰로 관리를 하거나 필요할 때만 직접 트리거를 해주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에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데이터 보안 부분입니다.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어, MCP 서버는 현재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MCP 서버는 완전히 피그마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작동하고 있고요. 따라서 데이터는 피그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에디터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때만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그 외에는 외부로 전송되는 일이 없습니다. 즉, 피그마 데이터가 이제 피그마 안에서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I 모델들마다 프라이버시 모드와 보안 설정이 다양하게 있어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피그마 MCP가 아니라 각 에디터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그마 측에서는 AI 모델 학습을 전혀 하지 않고요.
단순히 요청에 따른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툴 호출이 완료가 되면 그 정보도 즉시 처리되지 않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바뀌게 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조직 내에서 알림을 받고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증과 권한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피그마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만 MCP 서버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MCP 서버는 데스크톱 앱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웹에서는 현재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객분들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 피드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채팅창 보면은 최민기 님께서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든팍 님께서도 스피커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강희경 님께서도 너무 유익했어요.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셨을 텐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또 질문이 있으시면 피그마 혹은 당근 소프트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 녹화본은 이메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